근데 보통 엄마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잘 컸다 그러면 엄친 딸, 엄친 아로 크는 거예요. 그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정말 어떤 엄마 아빠 그러니까 남들이 눈에 보일 때 뭐 그런 성적적으로 성과가 보여야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키웠다라는 게 거기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공부는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죠. 그 아이가 성실했구나, 뭐 놀고 싶은 거 참고 인내했구나, 또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지원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셨구나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아이가 뭐 어떤 남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뭐 인성이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떤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거를 잘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몸도 튼튼해야 되죠. 내가 정말 뭐 하고자 하는 일 앞에서 정말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에 줄 것이 많았는데 몸이 아파버리면 더 이상 이 아이는 꿈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신체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돈 관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직 돈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터부시하잖아요. 아유, 돈 밝혀 이렇게. 근데 굉장히 저는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부부들이 엄청 싸워요.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요. 돈 때문에 정말 멀리 떨어져서 부부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잘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아이가 잘 자랐다, 정말 잘 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요즘에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어떤 개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크는 거,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끝까지 해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아이가 한 분야에 정말 특출나고 남들에게 정말 주목받을 만한 그런 정말 우리가 말하는 엄친아, 엄친딸, 네. 이렇게는 크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상태인 아이를 이제 잘 컸다, 이렇게 네, 잘 자라주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권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아이가 다 좋아하는 거 맞춰주시고 싫어하는 거 그냥 안 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이런 습성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실하게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건 그 안에 어떤 인내심도 포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잘해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공부 잘하는 애 보면 당연히 저희 아이도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딱 있다고 그런 것보다도 아이가 좀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서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줄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좀 아이로 자라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취해가면서 또 그 습득력이 좀 느리더라도 뭐 남들 한 번에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 좀 능력이 부족하면 3번, 5번 노력해서라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저는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기보다 아가씨 때부터 애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들이 책가방 메고 막 어두운데 어깨 축 처져가지고 학원 다니고, 어두운 또 집에 밥도 저녁도 못 먹고 대충 이제 편의점에서 먹고 이렇게 들어와서 지내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고요. 그리고 좀 한참 호기심이 많고 또 혈기가 얼마나 왕성해요. 10대 때 그런 아이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지 않고 좀 다 지쳐가는 그런 눈빛을 봤을 때 굉장히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내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쭉 저도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이제 이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들 그랬었어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봐, 뭐 학원 다 보낼 거고 이제 평범한 엄마로 이렇게 키울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주관 있게 사는 사람이고 또 제 색깔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 20살 될 때까지 저의 생각대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그런 엄마들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튀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뭐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교육관을 올렸을 때 또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키우신 거잖아요. 선생님의 생각과 또 내가 가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상처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 세대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정말 못 살았던 세대고, 아유, 교육이요? 그냥 학교 보내면 됐고, 교육이 어딨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가 감정이 힘들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굉장히 몰랐던 세대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세대가 40, 50대 세대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 세대예요. 왜냐면 그런 것도 못 배웠고, 그냥 그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사랑도 해주시지만 살기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매도 많이 들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내 아이한테 어떤 가르칠 때 말로써 조곤조곤 아니면 부모가 모범으로써 하기보다 그냥 막 매를 드시는 부모들이 아직도 계세요. 엊그저께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중학생 아이가 이제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이해해. 아주 속이 우락우락하지. 막 아주 승질나지. 그걸 골프채로 때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맞은 애가 이제 놀이터를 돌면서 울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어른이 그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뭐 오죽하면 엄마가 그랬겠냐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그건 아니다부터 해서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체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바꿀 때 그렇게 정말 두들겨 패서 고칠 것 같으면 뭐 정말 다 잘 커요. 근데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체벌은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컸고, 또 제가 엄마로서 미흡할 때, 정말 뭐, 체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충동적으로 갑자기 막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네, 진짜 많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자기가, 막 딱 때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우울감, 와,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 울지, 때리고 애 자면은 옆에서 우는 거야. 네,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험이, 예, 저도 있었고 되게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데 진짜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네, 엄마의 마음? 네, 네. 골프채. 오죽할까 하지만 이 습관을 조심해야 해요.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 그렇게 해서 나는 그 체벌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어. 이거 정말 저도 경험해봤지만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아이를 내 방식대로 옳게 만들기 위해서 체벌을 한다면 다음에는 더 큰 체벌, 그 다음엔 또 더 큰 체벌을 해야 아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른 길을 행동할 수 있는 일로 점점 더 강화가 될 뿐이지, 그걸로 답을 찾는다면 그거는 정말 저도 조금 경험해 본 엄마로서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습관이 되는구나. 그러네요. 네네네. 습관이 되네요. 습관이고 이 아이 맞는 아이도 더 강화가 돼요. 내가 엄마가 때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마야지.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왜 맞겠어요? 그런데 네, 이게 정말 이상하게 이 아이의 습관이나 엄마의 부모의 습관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절대 좋은 교육이 될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받은 거, 보고 배운 거를 표현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체벌을 배우면 체벌을 하기가 쉽고, 사랑을 배우면 사랑을 해주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가난했던 세대,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바빴던 세대이기 때문에 조곤조곤 말로써 하지 못하셨지만 그거를 저희 세대가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슴속에서는 진짜 한때 진짜 막 때리고 싶어도 한번 내리고, 아니면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조금 감정을 내리고, 이제 아이한테 다시 말로써 왜 그래야 하는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번에서 말 안 듣죠. 그거를 5번, 10번, 100번을 해서라도 이렇게 아이가 내 말로써 이렇게 될 수 있게, 더 좋은 건 부모의 행동이죠. 말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게 잘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교육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육아서들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육아서대로 내 아이가 커주질 않아요. 저도 아이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육아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키웠지만 그대로 된 것도 있고 뭐 그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아니면 내 아이가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워보니까 정말 아이는 너무나도 다르다. 네, 육아서에 있는 그 분의 자식과 내 자식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내 아이를 제일 잘하는 거는 나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키우면 되는 거고, 또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키우다 보면 그냥 내가 내 부모한테 배운 대로 또 내가 아는 선에서만 키우게 되지만, 부모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엄마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을 할 때 저는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학원 안 보내고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은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보통 상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하는 그런 교육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고 알고 있고, 그런 정보나 주변에서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봅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모독을 당하고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굉장한 상처를 받고 있고, 그리고 분노를 굉장히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느 순간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 망쳐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화는 다른 사람에게 또 칼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에게 그런 칼날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아이 교육적으로 어느 학원이 좋은가, 어느 선생님이 좋대라는 교육의 정보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떨 때 정말 마음이 즐거운지, 나는 어떨 때 좋은지, 그러니까 내 공부부터 시작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부터가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교육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나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걸 막 무리해서 사교육을 하거나, 뭐 경제적인 지지가 되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소소하게라도 가정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가족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정말 많은 대화, 그거 정말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추억을 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랬지, 우리 아빠는 이랬지. 좋다. 네, 이런 생각들이 저는 남편이 되게 바빠가지고 정말 육아에 많이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죠. 근데 아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아빠가 놀아주는 그 10분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길게 오래 같이 막 있으면 또 힘들잖아요.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되게 막 집에 가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많은데 이 정말 서로 똘똘 뭉쳐서 10분 동안 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보신다면 아이들이 추억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짧게 놀아주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것도 해줬고 아빠는 어렸을 때 이런 것도 해줬지, 이런 좋은 추억으로 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진짜 네네. 부모는 애들한테 못해준 게 기억이 나고 애들은 부모한테 받은 좋은 걸 기억한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네네, 정말 그런가 봐요. 지금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중학생이 됐으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빠, 엄마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들과 말을 저에게 해주는 게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못해준 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래도 그 부모는 또 못해준 걸 생각할 거예요. 맞아. 해줘도 늘 부족하지 뭐.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바꿔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엄마와 행복하게 했던 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대화로
또 공감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미취학 아동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기의 아이들은 말로, 글로 배우는 것보다는 그 엄마의 숨소리, 분위기, 그런, 네, 그러니까 표정, 이런 걸로 배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눈치라고 하죠? 눈치 교육이라는 것처럼 이 아이가 그 많은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그게 평안함인지, 불안함인지, 이거를 캐치하시기만 하셔도 아이들이 조금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가 쉬는 그 한숨 하나 때문에 우리 엄마는 한숨만 쉬는 엄마로 기억이 될 것인지, 내가 울었을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었던 사람인지, 이런 거 그냥, 내가 이 아이가 울었을 때, 혼내거나, 막 오랫동안 막, 지적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이런 시간을 정말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잔소리를 계속 한다고 이 아이가 변할까요? 그런 생각, 변하면 좋죠. 근데 변하지 않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 다른 어떤 무언가 분명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대화를 가족 간에 많이 했으면 좋겠고, 네, 진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또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이면 또 부모는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세대의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고,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또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대화와 많은 공감과 또 가끔은 그 부모로서의 권위로 이렇게 눌러주면서 네, 그러면서 절제도 시키고 네, 얼마든지 가진 거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게 생각을 전환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이 아이가 소소한 행복의 추억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저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 그냥 내가 가진 어떤 물질 안에서 아이를 즐겁게 잘 키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고 또 부부끼리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또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또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선을 지켜주고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키우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럼 정말 재밌게 살면 되네요. 엄마가 재밌게 살면 되시고 학원비 몇십만 원 되지 말고 정말 이런 봄날에 진짜 뭐 프리지아 노란 거 진짜 이쁩니다. 그런 거 한 달 5,000원 밖에 안 해요. 그거 사서 딱 꽂아놓고 엄마 마음이 즐거우면 아이도 학교 돌아와서 또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지내면 돈도 안 들고 아이도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